코로나를 한 번이라도 걸렸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혹시 요즘 자주 멍할 때가 있으신가요? 집중력이 떨어진 느낌이 드시나요? 가끔 우울한 기분이 드시나요? 요즘 코로나에 걸린 이후로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뇌와 관련한 이 질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최근 많이들 겪고 계시는 코로나 이후 이 질병에 대한 정보 알려드릴 테니 코로나에 걸렸던 분들이라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오늘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하신 후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감염 이후 우리 시니어님들께서 겪고 계신 증상이나 후유증이 있으실까요? 관련하여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니어 전성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우리 시니어님들 중에 최근까지도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 계실까요? 아마 이제는 많이들 편안해지셨을 텐데요. 물론 아직도 감염자는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일상 모습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사람들 많은 곳에도 자연스럽게 가고 마스크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의 일상으로 다 돌아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몸은 아직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코로나에 걸렸던 분들 중에는 아직도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코로나 이후 장기 후유증에 시달리는 경우를 우리는 롱 코비드라고 부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연구를 했는데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등 공동 연구팀은 롱 코비드를 구분할 수 있는 12가지 증상에 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혹시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는 몇 가지 증상에 해당되시는지 체크해 보시고 댓글로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증상별로 점수도 나와 있는데 이 점수를 합산해서 12점이 넘어가면 장기 후유증, 즉 롱코비드라고 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각 또는 미각 상실 8점, 운동 후 불쾌감 7점, 만성기침 4점, 브레인포그 3점, 갈증 3점, 가슴 두근거림 2점, 가슴 통증 2점, 피로 1점, 현기증 1점, 소화기 증상 1점, 성욕장애 1점, 떨림, 느린 움직임, 경직, 제어가 힘든 움직임 등 비정상적이고 갑작스러운 움직임 1점.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는 이 중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한 개도 해당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게 코로나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이라면 롱 코비드 증상일 수 있다고 하니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국내 코로나 환자들이 후유증으로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증세가 있었습니다. 이걸 진짜 잘 보셔야 하는데요. 이건 명지병원 코로나19 후유증 클리닉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코로나 후유증 4위가 기억력 저하로 23.6%, 3위가 어지러움 29.1%, 2위가 두통 31.3%, 그리고 1위가 브레인포그로 38.6%나 된다고 하는데요. 브레인포그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요즘 이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피로감 때문에 뇌 기능이 돌아가지 않는, 회복되지 않는 느낌의 후유장애를 바로 브레인포그라고 하는데요. 뇌에 안개가 낀 느낌이다 라고 해서 영어로 브레인포그라고 하는 겁니다. 즉 브레인포그 증상이 있으면 기억력 저하는 물론이고 한 번 읽거나 들어서 기억하지 못하는 집중력 저하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시니어님들 중에 코로나 감염 이후 이런 증세가 심해진 분들 계실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브레인포그 도대체 왜 나타나는 걸까요? 처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뇌에 침투해서 신경세포를 감염시키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유럽 공동연구팀이 실험을 했는데요. 그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는 뇌 신경세포를 감염시키지 못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코로나 이후 브레인포그가 나타나는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염증과 관련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우리 몸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과정에서 한 가지 생겨나는 물질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염증 물질입니다. 이 염증 물질이 뇌 속으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이러한 브레인포그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브레인포그가 단순히 멍한 느낌,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뭐 이런 문제만 일으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울증에도 관여를 한다는 건데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우울증 환자 12,500명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27%는 표준 항우울제가 잘 듣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브레인포그 증상처럼 뇌 염증 반응이 높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뇌 염증 반응으로 인해 브레인포그가 생기고 이게 곧 우울증까지 일으킨다는 겁니다. 와, 이거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결코 가벼운 질환이 아니었네요. 안개처럼 잠깐 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닌가 봅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은 똑똑해서 뇌를 보호하기 위해 뇌혈관 장벽이라는 걸 세워놨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혈액 속에는 나쁜 물질이 섞여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뇌로 들어가면 치명적이겠죠. 그래서 이걸 뇌 안으로 못 들어가게 방어막을 치는데 그게 바로 뇌혈관 장벽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마이애미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뇌염증 반응이 뇌혈관 장벽을 손상시켜서 우울증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뇌혈관 장벽이 허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혈관에 있는 나쁜 물질이 더 뇌로 많이 유입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염증 반응이 더 심해져서 결국 우울증도 더 악화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할 때 우울증 약만 먹는 게 아니라 항염증제까지 함께 복용하면 우울증 치료에 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이 염증 반응과 우울증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겠죠. 우울증은 단순히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염증 반응으로 인한 결과 중 하나였다고 하니 치료를 부끄러워하거나 미루지 말고 우리 몸의 질병인 만큼 빠르고 확실하게 치료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에는 이 브레인포그를 두뇌 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일시적인 상태라고 그냥 가볍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브레인포그는 코로나 이후 질병으로 등재가 됐는데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질병의 일종이고 심지어 우울증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한 예로 영국 연구팀이 코로나19 완치자 중 브레인포그 증세가 있는 사람들을 검사해 봤는데요. 이건 영국의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 논문에도 실린 내용입니다. 브레인포그 증세가 있는 사람들의 언어 구사력, 논리력, 집중력은 물론 이 IQ까지 낮아졌고 증세가 심할수록 그 폭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피로감과 우울감, 식욕 저하 증상까지 동반하는데요. 이거 증상이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도 브레인포그를 롱 코비드의 대표적인 신경학적 증세로 등재했는데요. 결코 만만히 봐선 안 될 브레인포그. 그렇다면 이런 브레인포그를 관리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5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금연하기. 두 번째, 분진 날리는 곳 피하기. 세 번째, 급격한 기온 변화에 노출되는 장소 피하기. 네 번째, 규칙적인 운동하기. 다섯 번째, 증상이 심한 경우 호흡기 재활 치료 시작하기입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각성제인 임페타민을 처방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오남용의 가능성이 있고 내성과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하여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브레인포그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우리 시니어님들께서 겪고 계신 후유증이 혹시 있으실까요? 극복하신 사례도 있으실까요? 관련하여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